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일반 극장에서도 상영이 되고 있고 아주 다큐멘터리로서는 기록적인 관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분들의 공통점이 눈물이 난다, 그리고 박수를 쳤다고 그럽니다. 금방 제 친구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눈물이 났다고 하면서 책을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낸 책 이름이 건국전쟁입니다. 2018년에 원로 언론인 이영석 선생께서 쓰신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두께가 매우 나갑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이 책을 이영석 선생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머리글에 나옵니다. 미안한 생각에서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건국전쟁이 어떻게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되었느냐 하면은 김덕영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다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건국전쟁이란 책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제목으로 좀 쓸 수 없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흔쾌히 건국전쟁이란 이름이 워낙 좋으니까 그걸 제목으로 쓰면은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딱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즉 1945년부터 1948년 동안 3년간 우리는 전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 전쟁은 38도선 남쪽에서 벌어졌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자유투사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뭐 기관총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은 말로서도 하고 몸으로서도 하고 몽둥이로서도 하고 사람도 죽고 이영석 선생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 1000명이 그 건국전쟁 중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을 뒷받침한 이 젊은 청년, 젊은 자유투사죠. 투사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실상을 보고 월남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지적 수준도, 교육 수준도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공산주의의 실체를 모르는 한국 국민들을 깨우고 38도선 남쪽에서 소련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건국 반대 운동을 하는 좌익들과 싸우고 하는데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극우단체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서북 청년단 하면은 나쁜 인상이 많았습니다. 이영석 선생도 또한 언론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은퇴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건국전쟁이고, 이 이름이 영화 제목으로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 근사한 영화를 만든 김덕영 감독에게,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영석 선생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설명은, 부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해방공간 3년의 피 흘린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피 흘린 정치. 뒤에는 하지 군정사령관과 이승만 지도자가 같이 찍은 사진 밑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염동진, 김두한, 손진, 그리고 서청과 민청의 젊은 그들이 벌인 처절한 싸움의 기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펼쳐진 좌우 세력의 피 튀기는 총력전,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었다. 수많은 청년단체가 연합하고 갈라지고 충돌하면서 죽이고 죽는 전쟁, 천여 명의 목숨들이 이 전장에서 산화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었던 실패가 용납되지 않던 시절, 젊은 그들에게 합법과 불법을 따지는 것은 사치였다. 우파의 절박함이
조직과 여론을 장악한 공산당을 무너뜨렸다. 돌, 죽창, 권총, 장총, 곤봉, 쇠갈고리, 도끼, 손에 잡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무기로 쓰였다. 이 책은 값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주문하실 분은 조갑제닷컴으로 전화를 주시든지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 안내는 동영상에 붙여 놓겠습니다. 이영석 선생은 이 책의 머리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국토가 남과 북으로 쪼개진 분단체제는 일제 36년의 2배인 72년을 훌쩍 넘어섰다. 요 2018년에 쓴 글입니다. 8.15가 강요한 분단체제는 전쟁을 불렀다. 해방 전국 3년 수많은 죽음을 부른 전쟁이 있었고 그 3년 후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가져온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은 끝난 것도 아니다. 해방, 광복 이런 말이 어울리기라도 한가. 이 글은 해방 전국 3년의 전쟁 이야기다. 북조선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봉쇄했다. 그래서 북쪽은 10일간의 해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기독교와 지식인의 전쟁이 있었지만 막강한 소련군의 소비에트화에 밀려 지하로 잠행하다가 소멸되었다. 건국전쟁은 남한에서만 있었다. 우파 청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사였고 좌파 청년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내걸고 싸운 계급혁명의 전우였다. 좌파 여건 우파 여건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건국전쟁에 몸을 불살랐다. 수많은 청년단체가 연합하고 갈라지고 충돌하면서 죽이고 죽임당하는 전쟁을 한 것이다.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이 없다. 1000명 단위의 목숨들이 이 전장에서 살아했다. 후세대는 이들 전사의 죽음의 의미는커녕 이 전쟁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괴물의 모습이다. 대한민국이 20세기 마지막 50년에 이룬 현대화는 한민족 반만년 역사를 넘어 세계사의 금자탑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성취는 세계가 찬양한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찬양도 기념도 기억도 없다는 것이 기이한 일이다. 세계의 어떤 나라가 자랑스러운 자기 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헐뜯고 자학하는가. 한국 이외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나는 알지 못한다. 건국전쟁은 한국의 미래를 놓고 펼치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 좌우로 갈라진 세력의 부딪힘이다. 청년들은 죽이고 죽임당하는 전쟁을 했다. 분단이, 애국심이, 신념이, 염원이 그들의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버리게 만들었다. 애국심, 용기, 참을성 등 그들이 보여준 어느 것 하나에도 나는 미치지 못하는 경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일본 신민으로 태어나 천황에 충성하는 일본 국민으로 교육받으며 자랐다. 그런데 조상의 나라가 일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상이 지켜온 가치를 이어갈 자기 나라를 그리며 아직은 이름조차 없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에 목숨을 걸었다. 배고픔을, 외로움을, 죽창에 찔리는 고통을 참고 또 참는 놀라운 인내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정오만치 사랑도 알았고 동지애도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함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내 모습도 확인해야 했고 그들의 역사에 눈물도 흘렸다. 그런데 좌파 단체의 청년들은 볼셰비키의 정의로 혹은 빨치산으로 죽었다. 그 지도부는 미 제국주의의 간첩이었다는 죄목으로 김일성의 칼날에 고문당하며 삶을 마감했다. 우파 단체의 수많은 젊음들도 자유의 전사로 혹은 북녘당 게릴라로 볼셰비키의 칼날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청년들은 자유한국의 건국세대로 역사에 남았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들 세대가 근대 이전에 멈춰있던 후진의 땅에 민주제의 탑을 세우고 수천 년 이어져 온 가난이라는 유산을 풍요로 바꾼 세대가 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건국전쟁에서 다져진 애국심이고 참을성이고 부지런함이고 간절한 소망에 헌신한 결과다. 이들 선배 세대가 지키고 가꾸고 물려준 가치를 진보라는 이름으로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2018년 겨울 이영석. 이들 선배 세대가 지키고 가꾸고 물려준 가치를 진보라는 이름으로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이런 태도로
이때 좌익 폭력에 우익 폭력으로 대항했던 사람들을 건국의 영웅으로 기리는 게 아니라 무슨 폭력배처럼 다루었던 것이 한국의 기회주의적 지식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직도 건국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한 훈장 수여가 없습니다. 건국 공로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참전용사 그리고 민주화 투사들은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데 나라가 없을 때 맨손으로 좌익과 싸워서 나라를 세우는데 1000명 이상이 죽은 그 건국 세대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건국전쟁을 통해서 그 주인공 이승만 대통령이 비로소 부각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건국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을 뒷받침했던 이 건국 투사들, 자유 투사들, 개업투쟁 전사들과 싸웠던 자유의 전사들에 대한 기억, 건국전쟁, 영화를 본 감동을 오랫동안 이어가려면은 건국전쟁을 잃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